자, 지금 이제 자향론을 하고 있는 중인데 기억이 나실동 말동 하실 수 있다. 또 일주일 지났다고. 예. 그래서 서머리를 하면 수단이 뭐가 있다고요? 하나는 풍수를 보는데 눈으로 보는 수단이 있고 하나는 나경으로 보는 수단이 있다 했는데 이 지난주 시간에 했던 겁니다. 그것을 이론은 형세론, 형국론, 좌향론. 이제 도사됐습니다. 자, 이제 요게 익숙해졌으면 나중에 다음에 요거를 다른 책에서는 뭐라고 또 다른 이론으로 이야기한다? 형기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면 아, 이거 형세론 이야기하는 거구나 아시면 되고요. 산모양을 보는 거기 때문에 형국론을 또 다른 책에서는 물형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른 내용이 아니고 그 말이 그 말이다. 그랬을 때 눈으로 산을 보고 눈으로 산을 보고 눈으로 자향론을 보는 방법이 있다 했어요. 지금 우리는 그 다음에 나경을 가지고 형세론 보고 형국론은 뭐 좀 잘 안 본다 했고 자향론을 보는 방법이 있다 했는데 우리는 지금 흰 색깔로 어디까지 내려왔다? 자향론까지 내려온 거예요. 눈으로 보는 방법. 예.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를 다른 말로 안대자향론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경자향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거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보기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보려고 노력하고 보기 싫은 게 있으면은 안 보려고 했다 이거지. 그럼 보려고 한다는 거는 그쪽으로 건축물을 향한다거나 그쪽으로 대문을 향한다거나 그쪽으로 마당을 향한다거나 하는 방법을 썼고 그쪽으로 안 보려고 하면 건축물로 막아버린다든가 나무로 막아버린다든가 담으로 막아버린다든가 하는 방법을 쓴다 했습니다. 오케이? 예. 머릿속에 이제 착 이제 컴퓨터 폴더에 딱 집어넣듯이 저는 이론이 쫙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 근데 여러분들도 제 거를 공부를 하시면서 노트 정리를 하면서 머릿속에 딱 그래 만들어 버리세요. 배운 순서대로 그 털을 가서 배운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애끼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 한꺼번에 뭘 보지? 이렇게 보지 말고요. 하나하나 뜯어서 간영법으로 보고 장풍법으로 보고 득수법으로 보고 정열법으로 봐보고 형국론은 뭘까? 안 보이네 말고 그럼 자향론으로는 안대자향론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배운 순서대로 공부하고 그 틀을 바라보면 많이 yes, no 대답을 알게 된다.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그러니까 정리를 해놓으면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충분히 활용해서 털을 보는 눈이 생기고요. 정리를 안 해놓으면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모자란 능력으로 털을 보고 끝낸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예. 자, 이번 시간에는 계속 안대자향론, 보기 좋은 것이 있어서 그쪽으로 어떻게 향했다. 그 예를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하회마을을 들어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회마을을 보면 밑에 초가집이 있는 게 보이는 게 하회마을이죠. 그죠? 예. 이렇게 하회마을의 남쪽에 보면은 산이 이렇게 세 봉우리가 튀었어요. 근데 요게 조금 못생겨서 그렇지 요것만 없으면 봉우리가 그래도 반듯하게 잘생긴 봉우리예요. 그래서 저 동네에서는 저거를 뭐라고 한다? 삼태봉이라고 한다. 세 개의 봉우리가 잘생긴 봉우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예. 봉우리가 이런 봉우리가 있다고 쳐요. 잘생긴 봉우리가 연달아 세 개가 있다. 또는 수평으로라도 이렇게 세 봉우리가 잘생긴 봉우리가 있다면 저건 수평으로 된 상황이죠. 예. 삼태봉이라고 한다면은 세 명의 정승이 나온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가운데를 부처님으로 보고 옆에 있는 걸 협시보살로 봐서 삼존불형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어느 때 삼태봉으로 부르게 되고 어느 때 삼존불형으로 부르게 되느냐. 유교학자, 성리학자가 크게 나와서 민속마을이 만들어진 이쪽은 유교 쪽이니까 정성이 나온다. 관직 쪽으로 해석을 했고, 만약에 사찰 쪽이 사찰 쪽에서 저런 봉우리가 보이면 삼존불형이라고 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자기 절에 또는 자기 서원에 좀 더 부합되게끔 만든다, 말을. 그 다음에 다섯 봉우리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오봉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오행의 기운이 다 있다. 우리 1월 오봉도 기억나시죠? 네, 1월 오봉도에처럼 오행의 기운이 다 있다 해서 이것도 아주 베리굿으로 친다는 얘기예요. 행연 4개가 되면 짝수를 쓴다 안 쓴다? 한국 사회에서. 동양 사회에서 짝수는 안 쓰거든요. 4개 정도만 보여도 간혹가다 오봉산이라고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다. 말을 조금 하나 더 부풀려서 과장되게 해서 우리 동네에 4개밖에 안 되지만 다 알지만 오봉산이라고 이름 붙여서 오행의 기운을 다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정서적으로 접근한 일도 생깁니다. 사실 뇌봉우리가 안 좋은 거죠. 뇌봉우리가 그렇게 뭐 득되진 않죠. 예. 그럼 째만하게 요거 하나 튄 것만 있어도 요거까지도 쳐서 오봉이라고 우기더라 이거죠. 예. 딱 지 자식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 자식 공부 30등 하는 거 알아. 예? 그래도 내 자식을 뭐라고? 30등 한다고 굳이 광고 내보고 알릴 필요 없잖아. 우리 아들 그냥 공부 좀 보통으로 해 이러고 끝나잖아. 예. 그런 느낌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삼태봉이라고 3명의 정성이 나오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갖고 보면 조금 넓게 봤어요. 그랬더니 밑에 하회마을이 다 보이고, 이게 만송정이거든요. 예. 구라도 좀 세게 쳤다 안 쳤다. 망구루에 소나무가 있는 곳이다의 만송정. 망구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구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불교에서도 구라 많이 쳤죠. 겁이라고 하는 숫자, 예, 억겁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그죠? 예, 삼천마천 대세 뭐 이러면 이제 기억도 안 나네. 금강경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1겁이 얼마만큼이라고요? 선녀가 3000년에 한 번 내려와서 바위를 한 번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 옷깃에 바위가 큰 바위가 다 달아 없어지는 게 1겁이다. 그걸 억겁을 지내야 된다 했으니 얼마나 긴 세월이냐 이거지. 야, 구라도 그런 구라가 어디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 단어는 뭐예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 숫자 중에 제일 큰 숫자 중에 우리가 1, 10, 100,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뭐 조 이래 올라가죠. 조경 올라가잖아요. 그럼 제일 높은 숫자 그러니까 뭐 있을 거예요. 1등인 숫자가. 그 다음 그 밑에 2등 숫자가 무량수예요. 숫자 중에서 량자 어찌 쓰나 요래 쓰죠. 예, 무량수다. 예. 양을 측정할 수 없는 수다. 그럼 랭킹 1등은 뭐다? 불가사의다. 감히 생각할 수 없다. 불가사의. 예. 감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수다. 참 말도 기똥차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죠? 예. 이게 1, 10, 100, 1000만, 억, 조, 경. 경 해봤자 8번째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27번째인가 그렇고 이게 28번째 글자예요. 단위가. 제 기억에. 이런 잡상식은 언제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 고등학교 때 한문 선생이 가르쳐줬던 게 지금 기억이 잠시 나서 이야기했어요. 예. 자, 멀리서 보니 삼태봉에서 산줄기가 연결이 돼서 이 봉우리가 근데 잘생겼다 못생겼다? 괜찮게 생겼다 이거지. 그래서 옛날 사람 하회마을에서는 뭐라고요?
삼태봉의 기운을 받은 기운이 여기 잘 솟았다 이거라. 근데 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 귀를 상징하는 모양처럼 생겼다. 이름을 홀봉이라고 지은 거예요. 지도책에는 마늘처럼 생겼다 해서 마늘봉이라고 이제 써놨는데 여기서는 옛날에 홀봉이라고 불렀다. 그럼 홀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한자로 보이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나무 죽변에 요래 쓰는 거예요. 홀자가. 근데 이 홀을 이제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스님이 지팡이 들고 다니는 그 주장자라고 하는 거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걸로는 관직패예요. 관직. 신하들이 이제 임금님 앞에 쭉 쓰면은 이제 자기 보직 있잖아요. 예? 나는 2조 정랑, 나는 2조 판서 뭐 이런 것식으로 자기 직급이 막 바뀌니까 형조 판서 됐다, 그 다음에 2조 판서 됐다, 예조 판서 됐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거 다 못 외우니까 자기 패를 이제 딱 들고 있으면 임금님이 내를 보고 아, 저 지금 전마 저거는 2조 판서구나, 2조 판서는 듣거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근정전 앞에 쓸 때 이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 왕릉에 갔었을 때 문인석이 있었죠. 문인석은 이거 하나 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인석은 칼 이제 내려 꽂고 있었잖아요. 이거 들고, 그게 문인석이 들고 있는 게 이게 홀이에요. 자기 관직패라. 예. 그 왜 홀이라고 붙였느냐? 자, 여기 이제 근정전이죠. 근정전에 신하들이 임금님을 향해서 쫙 도열하고 섰을 때 뒤에 1월 오봉도도 있다 없다? 아, 1월 오봉도도 있고 신하들이 쫙 나열해서 섰어요. 그때 이제 앞에 들고 있는 건데 어떻게 생겼느냐면 그게 어디 서울시립박물관 가면 있네요. 저건 상하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하로 만들어가지고 요만해요. 크기는. 임금님한테서 가까이 있으니까 직급이 높으니까 요만해도 이제 보일 만큼 딱 해가지고 정사품 이상은 상하로 만든 홀을 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직급이 낮은 정오품 이하들은 저건 나무예요. 나무인데 좀 커요. 이만해요. 왜? 멀리서, 뒤에 멀리 서 있으니까 임금님한테 크게 보여야 되니까. 이제 저거는 이제 나무로 된 이제 큰 거를 또 홀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하회마을을 가면은 양진당이라고 하는 집을 반드시들 가요. 서해 유성령이가 이제 조상 대도로 살아온 집인데, 저 이쪽이 사랑채고요. 이쪽이 이제 요게 사랑채고요. 요쪽으로 들어간 게 사랑채고 요쪽으로 들어간 게 이제 여기 안채 들어가는 문인데 똑같이 향하고 있어요. 남향을. 예. 그럼 솔직히 하회마을 가면 짜달새 볼 게 없죠. 예. 알아야 보지. 예. 그럼 양진단을 가면 본체는 못 들어가고 사랑채를 가서 이렇게 딱 보면 사랑채 치고는 아주 커요. 이렇게 크게 잘 만들어 놓고 난간도 있고 이렇게 제대로 해놓은 데는 잘 없거든요. 일반 집들 가도. 예. 근데 갔다 사랑채 하나 봤다, 안채도 못 봤다. 그럼 사랑채만 딱 보고 아, 이게 양진당이라고 하는 집이구나. 근데 이것만 보고 나오려니까는 아깝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좀 더 앉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도 찍고 온 김에 사진 찍고 볼 게 있어서가 아니고요. 집이. 물론 이제 건축사 고건축에 관련된 분들은 저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많겠지만 일반인들이 갔었을 때는 뭐 그렇게 역사적인 이야기 말고는 볼 게 없더라 이거지. 관계 아까워서 좀 더 앉았다가 오기도 하는데, 제가 수강생들 여러분들 데리고 이제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제 문 안으로, 제가 문에서 찍은 거거든요. 들어가는 출입문에서 안을 찍었는데 제가 탁 가면 뭐라 하느냐. 수강, 이거는 이제 부산대학교 팀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데리고 갔던 팀들인데, 자, 다들 들어오세요 해갖고 다 대문 쪽으로 일렬로 쫙 세워요. 그 다음에 전부 다 뒤로 돌아 대문 밖을 보세요 이러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
대문 바깥에 홀봉이 딱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잖아. 바깥에 나갈 때 홀봉이 앞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들어가서 보기 바빴지 나오면서 볼거리가 있다라고는 생각 아무도 안 한단 말이에요. 풍수를 배웠으면 이제 뭐예요? 건물 방향이 어디로 향했는가, 대문 방향이 어디로 향했는가. 지난 시간에 극나감 기억나죠? 도동서원 다 기억나죠? 어디를 향했는가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습관화들여야 돼. 건물 방향이, 대문 방향이 앞을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 좋은 산을 과연 바라보고 있나? 좋은 산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은 안대자양론으로 잡은 것이요. 좋은 자양이 아니라면 폐철자양론을 썼겠구나. 앞에 볼 게 없으니까 폐철자양론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개가 다 맞으면 땡큐. 그죠? 최고는 두 개 다 맞는 게 최고잖아. 예. 자, 서해 유성룡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나? 왜 서해 유성룡이가 유명한 사람이 됐느냐? 임진왜란 때 영의정이 있었다고 해서요? 징비록을 썼다고 해서요? 국보가 됐다고? 그게 아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뭐 정승이가 여러 명 있었잖아요, 계속. 임진왜란이 몇 년도에 일어납니까? 예? 조선 태조 이성계가요. 예? 1392년에 나라를 일으킵니다. 딱 200년 뒤에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외우는 거 어떻게 외운다? 일본이 다짜 구짜 두 번 쳐들어온다. 이렇게 외우면 된다. 일본이 다짜 구짜 두 번 쳐들어왔다. 라고 외우면 안 잊어버립니다. 이거는 중3 때 국사 선생님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안 잊어버려요. 딱 200년이 걸렸는데 그럼 조선개국을 도왔던 신하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그러면 높은 고위관직을 받았겠죠. 그 팀들이 누구다? 훈구파예요. 근데 그때 한 팀들이 있었습니다. 성리학을 열심히 또 파고들었던 살인파가 있었습니다. 선비사자의 수풀림자. 이 팀들이 조광조 팀이고 회제 이연적 팀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 팀은 소수팀이었고요. 이 팀은 이미 기득권을 가진 팀이었다 이거지. 그래서 영의정을 하려해도 판서를 하려해도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기득권을 갖고 있으니까요. 예.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의석수가 어떻게 해요? 총 300석이면 여기가 270석 갖고 있고 여기 30석 갖고 있는 정도로. 근데 이쪽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임금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안 부담스럽다? 부담스럽죠. 그래서 살인파를 키워주려고 해서 균형을 만들어야, 견제 세력을 만들어야 자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키워주려고 했는데 했다 하면 막 이제 역적이 돼갖고 모가지가 날아가고 또 훈구파는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고 이런 세월이 있었는데 서해 유성룡이가 비로소 살인파 처음으로 200년 만에 정승반열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승 총생활 18년이고 오래 했죠. 스승 퇴계도 못한 일이라. 그 중에서도 영의정을 10년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찬란한 살인파의 영수가 드디어 대권을 잡은 거예요. 대권을. 자, 그 다음에 그 옆 건물 가면 양진당을 들리고 나면 그 다음 어느 건물을 가요? 앞집에 충효당을 갑니다. 이건 서해 유성룡의 증손자가 지었다고 하는 집인데 이 들어가는 입구예요. 저 옆에서 찍었는데 안에 대문 안에서 바깥을 보니 볼 게 한 개도 없더라 이거지. 밋밋한 산이더라 이거지. 만약에
앞에 산이 제가 이거는 좋은 산이라 했고요. 이거는 나쁜 산이라 했어요. 오케이? 예, 이거는 죽은 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앞에가 그렇게 볼 게 없는데 산줄기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서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지. 배산임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각도를 조금 틀어봤자 볼 게 하나도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 팀들이 이제 마당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요 줄은 뭐 하는 줄이에요? 이 대청마루인데. 예? 그렇죠. 자꾸 신발 신는 거잖아. 고무신 신는 거. 이런 거 대청마루에서 이거 줄 달린 거 보기 요즘 힘들어요. 예. 자, 이 대청마루에서 아까 바깥을 보니까 볼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사랑채가 어디냐? 여기가 사랑채예요. 근데 이 사랑채를 보니 지금 이쪽이 향하고 있는 쪽이잖아요. 대청마루가 향하는 쪽으로. 볼 게 없으니까 이쪽 막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트이기를 어디를 튀어놨다? 남쪽을 튀어놨어요. 그 다음 제 사진을 보면 네, 이쪽을 대청마루 쪽은 막아놓고요. 남향으로 튀어놓은 거야. 보기 싫다 이거지. 보기 싫은 거는. 이 집 나에 아까 보기 싫은 거 뭐야? 건축물이나 나무나 담으로 막는다 했잖아요. 아예 막아버렸고 남향으로 열었더니 남향에 볼 게 하나 있더라 이거야. 남향에 뭐가 볼 게 있더라? 삼태봉이 탁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삼태봉 기운을 사랑채에서 받아들이겠다고 문을 저쪽으로 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데서 하나가 나옵니다. 대문 방향도 만들고 집 방향도 좋은 산방으로 만들었는데 행여 그게 상황이 안 되면 어떻게라도 사랑채만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틀어서 놨다 이거지. 그게 양동의 서백당도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예. 서백당은 앞에 볼 것도 있고 옆에 볼 것 더 좋을 게 있고. 양동마을 가면 진짜 볼 게 많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이거 보기나 하겠어요? 충효당 가면 대문 바깥에 사랑채 바깥에 누가 봐? 아무도 안 보지. 이제 우리는 본다. 그죠? 예. 나뭇가지를 일부러 친 겁니까? 뭐 어쨌든 좀 친 것 같으네. 세팅한 것 같으네요. 근데 이 세팅한 건 잘한 거다 못한 거다? 잘한 거죠. 여기서부터 세팅이 올라왔으면 삼태봉 가릴 텐데 그 높이만큼 제가 사랑채 그 바닥에 기단에 올라가서 찍었거든요. 딱 그 부분만큼 해놨다는 건 아주 잘한 거죠. 저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단발머리 치듯이 이거 딱 다 잘라버리지. 나 같으면. 누가 그 뭐 위에까지 봐요? 3태봉이 아니고 이제 2태봉밖에 안 보이잖아. 예. 두봉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두봉우리만 보이면 또 쌍봉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보이는 마을에서는 쌍둥이 더 잘 난다는 게 이제 또 풍수정서예요. 자, 평산서원입니다. 자, 평산서원 같은 경우에는 이 복례문이라고 해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웬만해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하회마루고 병선서원은 갔다 오셨겠죠? 예. 몇 번 갔는데 하회마루 영토를 본 거지. 영토를 보고 이게 확좀 알겠는데. 그죠? 그냥 뭐 모르고 갔으니까. 화산도 그러니까 하회마루를 가면은 화산이니까 꽃 모양도 봐야 되고, 그다음 물 크게 감싸고 돌아가는 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 양진당도 봐야 되고 충효당도 대문 바깥을 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잉도 봐야 되고 그 삼신당 나무 있잖아요. 큰 나무 삼신당 나무요. 그 잉이거든. 잉. 거기서 이제 남들은 야 고목나무 크다 그러지만 우리는 뭘 본다? 잉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는 생각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충효당의 뒷마당 잉도 봐야 되고 볼 게 많아요. 예.
지금 여기는 설명 안 됐는데 그 만송정 있잖아요. 예. 그 앞에 벼랑 있는 거 기억나시죠?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잠시 그 병상선 조금 있다 하고요. 지금 하회마을에 제가 요 필요한 부분만 딱 보여드릴게요. 자, 이랬을 때 지금 잘 보이세요? 네. 이게 하회마을이단 말입니다. 제가 어디서 이 카메라를 찍었느냐 하면 아까 그 홀봉 꼭대기에서 찍은 거예요. 옛날에 수강생들을 이 홀봉을 제가 다 데리고 올라갔어요. 낯들고 올라가가지고 정상에 나무들이 가려가지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봐야 돼요. 정상에 올라간 다음에도. 근데 낯들고 올라가지고 이제 가지 쳐가면서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애살이 있을란가 모르겠어.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그럼 지금 요 하얀색으로 된 게 여기 양진당이 그때 당시에 수리하고 있어가지고 양철판을 이제 지붕에 얹어놔가지고 반짝반짝거려서 이제 잘 보이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 가까운 데에 아까 못생긴 건 어떻게 한다? 위험스러운 거, 살기가 있는 것들은 막는다 했잖아요. 강는다 했잖아요. 이 부용대가 솔직히 이 동네에서는 관광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만 풍수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벼랑이 너무 가까이에 있는 건 마이너스 요건이단 말이에요. 부드러운 산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벼랑의 기운을 여기 집터까지 들어온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 범위까지 소나무를 딱 심어 놓고, 근데 벼랑은 높고 소나무는 낮은데 옛날에 건축할 방법이 없잖아요. 소나무가 그래도 제일 높게 자라는 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나무를 심어놓고 망구루로 가렸다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만송정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물론 하필이면 거기다 그 방향이 하필이면 서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찬바람까지도 북서풍도 막아줄 수 있는 이중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서북쪽이 둘러싸진 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잘 들어오거든. 두 가지 목적으로 이름을 이제 소나무 심고 이름을 그렇게 망구루라고 이제 과장되게 만든 거다. 재밌잖아요. 이 사진은 열 홀봉 올라가야 그야말로 S자로 물이 휘어감아 도는 게 한눈에 보여. 산태국, 수태국 터라 그랬잖아요, 제가. 안 그러면 딴 데서 보면 그렇게 잘 안 보이거든요. 마늘봉까지 올라가는 데는 한 25분 걸려요. 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좀 위험해요, 코스가. 여러분들이 가시겠다 그러면 제가 메시고 가겠다마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힘들면 생략하고 어디만 가도 된다. 부용대만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보는 수밖에 없죠. 여기는 맑은 날 올라가야 새산까지, 학가산까지 보여요. 맑은 날이 아니면 안 보여. 여기서 산줄기가 학가산에서 산줄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 산줄기 돌아가지고 이 산줄기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눈으로 이렇게 보면 보여요? 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 다니면서 나 그렇게 발품팔이 못하지. 등고선. 저 하회마을터는 어디서 왔겠다? 학가산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 등고선 그거 보면 금방 나온다 이거지. 그럼 사진 찍을 때 이미 학가산하고 화산만 집어넣어서 같이 찍으면 그게 뭐예요? 세산, 형산, 혈을 한눈에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포인트만 찾으면 되잖아. 자, 이게 이제 본 사진이란 말입니다. 이게 학가산이에요. 학가산에서 산줄기가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딱 왔어. 그럼 세산, 형산, 혈. 오케이? 그럼 제가 이 한 카트 사진을 찍으려니까는 등고선을 알고 있으니까 딴 데서 찍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딱 각도 재봐가지고 나 어디쯤 올라가서 찍으면 되겠구나가 답이 나오잖아요. 발걸음을 무지 아낄 수 있는 게 이게 등고선이다. 자, 다시 병산선으로 들어와서
병산서원이 유명한 거는 물론 서해 유성령을 이제 배양하고 있는 서원이고 하회마을 근처에 있다 보니까는 이제 같이 더불어서 이제 점수 받고 있는 서원인데, 병산서원의 자체로서 이제 감탄을 지어주게 했던 건 뭐냐면은 이 만대루거든요. 누각이요. 이 누각이 하도 멋져서 다른 서원에 이렇게 큰 누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들어가는 게 복례문이라고 하는 건데, 이 복례문은 제가 여기에 서해 유성령의 후손 한 분이신 분한테 들었는데, 이게 복원이 잘못된 거래요. 원래는 동쪽으로 나 있었대. 근데 이 지금 남쪽으로 이제 일제시대 때 새로 만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자, 안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앞에 산이 절벽이야. 지금 이게 꽃이라도 펴서 싹이라도 나서 이렇게 보이지, 겨울 가면요 완전 절벽이에요. 그럼 절벽 중에서도 제일 큰 절벽이 어디 쪽에 있어요? 저쪽에 있죠. 네. 앞에가 절벽이에요. 뒷산 줄기는 기가 막히게 왔는데 앞에가 절벽이네, 이런 연병을. 그럼 막아야 된다, 안 막아야 된다? 내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복원을 하더라도요, 이 복례문을 복원을 하더라도 이런 데 안 한 게 다행이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까운 거 해놓은 게 어디야. 근데 원칙은요, 이 가운데가요 어디 와야 되냐면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 와야 돼요. 산줄기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산줄기가 올라가는 쪽으로 되는 것이지 산줄기가 내려가는 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상에 되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정상에 될 게 아니면 산줄기가 가는 방향, 올라가는 쪽으로 돼야 돼요. 산줄기 올라간다, 산줄기가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간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등고선. 현장에서는 이쪽으로 가니까는 강을 만나더라, 이렇게 가니까 강을 만나더라 해서 찾는 방법이 현장에서 찾는 방법이지만, 확실한 거는 등고선으로 찾으면 그냥 답이 나와요. 자, 어쨌든 그 앞에 절벽이 이제 곤란해서 못해서 동쪽으로 옛날에 이쪽에 문이 있었어요. 이 봉우리 잘생겼잖아요. 그죠? 봉우리가 잘생겨서 이쪽으로 문을 냈었는데, 이쪽을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화장실이야. 앞에 산이 그나마 모양이라도 괜찮은, 뭐 밑엔 좀 절벽이지만 모양이라도 괜찮은 게 위에 있었다 이거지. 예. 이걸 놔두고 복례문을 앞에다가 낸 거예요. 자, 강당에서 보니까 이 앞에 벼랑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막아볼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만대루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는지 알겠죠? 예. 근데 3층까지도 올리는 방법이 없으니, 한옥 갖고는 3층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층으로 해서 최대한 높인데 이만큼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것까지도 다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화재 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예? 고건축을 바라보는 분들은, 야, 강당에서 내려다 보니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놓은 누각이 없는데, 착 보니까 밑에는 땅이 보이고, 여기요, 가운데는 물이 보이고, 위에는 산이 보이고,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자연미를 다 보여주는 누각이다 이거야. 구멍들을 보니까 땅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이런 한 폭에 그게 어딨냐 이거지. 이해돼요? 근데 우리 조상이 누구라고요? 삼장성 육판서 된 머리가 또이또이하다 안 또이또이하다. 옥산서원에서 봉황 필요한 만큼만 지붕 땅 높인 팀 아니에요. 그죠? 이거 보이게끔 못하겠어? 이건 기본이고, 예? 산도 보이고 물도 보이고 땅도 보이고 하는 건 기본이고, 이렇게 넓게 한 건 이해를 못 풀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넓게 한 게. 이 넓게 한 이유는 뭐예요? 앞에가 불견 처리하기 위해서 막은 거란 얘기야. 그러면서도 자연미를 살린 건데, 그러면 어느 게 본래 목적이었어요? 막는 게 본래 목적이었고, 자연미 따지는 건 나중이었는데도 우리는 뭐만 알고 있다? 두 번째만 알고 있고, 그걸로 논문 쓰고 박사학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풍수의 대가들이 한 건데. 근데 저쪽을 보니까 이제 어디 쪽인지 아시겠죠? 이 몇 칸이에요? 누각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칸으로 지었거든요. 예. 저렇게 커도 강당은 10칸이에요. 강당은 옆으로 5칸, 뒤로 2칸에서 10칸짜리 건물이고 폭은 요것보단 작아. 그렇지만 칸수는 10칸이죠, 강당이. 예? 그러니까 유교 예절에 어긋났다, 안 어긋났다? 본강당이 더 커야 되고 누각이 작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길이만 길었지 강당보단 칸수가 적기 때문에 유교 예제에 어긋나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놈까지 막으려니까 누각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놈까지 막으려니까. 이놈이요. 나중에 이제 겨울이 되면요. 완전 우랑우탕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산이에요. 이게 대가리고요. 이게 어깨고요. 이게 팔뚝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산이라니까. 이 어느 다른 산봉우리보다 이게 지금 바위들이 많이 가까이에서 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을 방법이 없을까? 이거 하나 갖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또 하나 안전장치를 만들어냅니다. 완전 약장수 약 팔듯이 강의를 하고 있어 그냥. 내가 생각을 해봐도. 아, 나 이래갖고 EBS 나가야 되는데. 우리 문화재 알리러 EBS 나가야 되는데 EBS 나가가지고 또 약장수처럼 강의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 이게 사람 완장하겠어요. 양만 많이 팔면 되죠. 양만 많이 팔면 돼? 양만 팔면 되지. 아, 갑자기 왜 진땀이 나냐? 괜히 따가운 거 입고 와가지고, 에이. 이게 바위다, 이거예요. 이게 겨울에 찍으니까는 이제 바위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저기온을, 제일 센 저기온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 또 하나 사람들이 고민해낸 게 뭐였다? 동제라고 하는 건물 있죠. 선배들이 사는 건물. 예? 강당 앞에 동제 서재가 있다 그랬잖아요. 동제가 동쪽에 있는 건물이잖아요. 좌측에 있는 건물이요. 저걸 안 받아들이겠다고요. 우리가 강당에 앉아서 이제 만대루를 바라고 있으면 이 동제 건물을요 이렇게 꺾어놨어요. 너 안 보겠다 이거야. 이 건물을 이렇게 벌리면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겠다는 뜻이고요. 이 건물을 이렇게 꺾어놨다니까. 꼴보기 싫다고. 제가 강당 입교당이라고 하는 강당에서 일직선으로 딱 찍었더니 동제가 요 기둥들이 보이잖아요. 저 좀 더 가까이서 찍으면 저거 맞겠다고. 이 봉우리 맞겠다고. 동제를 딱 틀어놓은 게 보이는 게 딱 가서 보면은 기둥이 보인다는 소리는 내가 건물을 틀어놨으니까 보이는 거거든요. 제 말 이해되죠? 네. 서재 쪽으로 가서 보면 반대편에 서재 쪽으로 가서 보면 그냥 일직선이야. 그냥 90도예요. 강당하고. 그럼 꼴 보기 싫은 게 있으니까 안 보겠다고 부속 건물을 꺾은 거죠. 오케이? 제가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 나 이런 강의 안 해. 이런 거 하나 공장 하나 해줄 때 돈 억세게 받으면 되니까. 근데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료라도 남겨놓고 죽어야 후학이 또 어떻게든 배우든지 해서 청출어람 시킬까 봐 싶어서 남겨놓고 죽으려고.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나오는 것들이 생활풍수 인테리어까지 다 합해서요. 우리 집이 있어요. 양동마을 가도 확연히 나타나는데 이쪽에 이야기했나? 이렇게 앞을 바라보고 있을 때요. 제일 좋은 산이 기똥차게 이렇게 있으면 앞을 바라보면 돼요. 이야기했어요? 이쪽에 있으면. 트는 게 아니고 배산임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면 이렇게 봤을 때 가운데 정문에 있으면 좋은 산이 심지어 디귿자로까지 또 만들어라.
완전히 받아버리란 얘기예요. 노무현 대통령 나 안 좋다 그랬잖아. 건축물이. 그럼 여기에 기본적인 본동 건물, A동 본동 건물이 있는데 이쪽에 좋은 산이 있으면 부속 건물을 어디로 붙이라고요? 이쪽에 부속 건물을 붙이라고 했죠. 이야기했죠? 그거다. 근데 따로 두 번 설명 안 해요. 예. 못생긴 산이 있으면요. 이쪽에 못생긴 산이 있으면 이쪽으로 해서 막아라 이거지. 심지어 이때는 각도까지도 좀 비틀어도 괜찮다 이거. 그게 현장에서 아주 잘 써먹기가 좋아요. 공장 풍수를 하거나 전원주택 풍수를 하거나 할 때 부속 건물을 달아야 될 때, 수의실을 달아야 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논리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딱 해주면 사장님들이 무지 좋아해.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인테리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써먹는데 잘못됐다 안 잘못됐다? 잘못된 거 없죠? 그죠? 그것도 천재들이 했는데. 중국 사람 풍수, 일본 사람 풍수, 우리랑 풍수가 다른데 그것 걸 무조건 갖고 와서 우리한테 활용한다, 무조건 맞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자, 이게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건물 방향인데 이제 양동마을 또 나온다. 그때 그 기억나세요? 서백당에서 그거 담 내리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초반에? 양동마을의 광가정. 벼가 익어가는 거로 보이고 했던 거. 그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좋은 거 받아들이려고 했고 대문으로 받아들이려고 했고 막 그 이야기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자, 그러면은 안대자역론을 계속해서 페이지 51페이지. 이 장에 1장은 다 됐어요. 오케이요? 예. 네. 25주에 51페이지에 1장은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던 거고요. 2장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양동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자, 양동마을은요. 제가 지금 잠시 몸이 아까 뭐 이야기하다가 후끈 좀 달아올라가 좀 덥거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잠시 요거 끊었다가 한 5분만 있다 시작해요.